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정효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만나는 것 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도에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차는 먼저 사업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시는 2024년도 공모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설치 근거를 영유아 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12조에 근거해서 생겼어요. 설립 목적은요.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설립되었는데요. 오늘 설명회에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내용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정의를 보면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보육교주권 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도센터가 두 개가 있는데요. 워낙 커서 북부센터와 남부센터, 그래서 북부센터는 경기도 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명명되어 있고요. 남부센터가 북부보다 한 5년 정도 빨리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빨리 생겨서요. 그때는 북부로 이렇게 생길 줄 몰랐나 봐요. 남부센터는 남부센터가 아닌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센터는 남부 쪽에 있는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일을 함께하고 있고요. 북부센터는 북부 지역에 있는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원하며 가정양육 어린이집 지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북부에는 10개가 있어요, 시군이. 근데 그 중에서 동두천 하나가 아직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 생겼습니다. 경기도 전역으로 봐도 동두천 하나 올해 이제 2월에 심의를 해서 여기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모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치 지역은 동두천이 생기기 전까지는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시군은 21개인데요. 북부에는 10개 시군 중에 9개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는 21개 시군 중에 22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도센터로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 실현이란 비전에 행복한 아이 신뢰하는 부모 즐거운 어린이집이라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전과 미션을 근거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신뢰하는 부모와 즐거운 어린이집을 실현하는 포괄적인 육아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이 비전, 미션, 발전 목표를 근거로 중점 추진 과제는 영유아, 어린이집, 가정, 지역사회 이렇게 꼭지를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진행을 했고요.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가정양육 혹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생겼어요. 위탁체는 경기사랑복지재단에서 2020년도에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위탁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직도는 경기도 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탁기관은 경기도, 수탁기관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자문위원, 운영위원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팀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센터 운영지원팀과 사업기획 총괄팀을 관장하는 육아정책팀장이 있고요. 가족 지원 사업과 인성 지원 사업을 관장하는 인성지원 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0명, 대체교사 포함해서 30명이 저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도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의 주요 사업입니다. 기본 사업과 특색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기본 사업은 보육교주권 교육, 상호 존중 프로젝트 등 해서 홍보까지
특색 사업은 인성 사업부터 체험 공간 제공까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 사업과 특색 사업은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사업별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 사업과 특색 사업으로 어린이집과 관련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업과 특색 사업을 설명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어린이집에 속한 시군이 있을 겁니다. 그 시군에는 동두천 제외하고 모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어서 시군 육아종합지원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는 중복해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더 어린이집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경기도 내 어린이집을 훌륭한 어린이집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기본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교육을 물론 시군센터에서도 진행하는데 저희 센터에서도 좀 굵직한 코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영세 전형 어린이집은 물론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영세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도센터가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 북부 내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세전형 어린이집은 이미 한 번을 했습니다. 그 영세전형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런 유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고요. 사업량은 예상 사업량입니다. 운영의 첫걸음, 슬기로운 부모 어린이집 준비, 입소 전 부모 교육으로요. 적응이랑 어린이집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1년이 조금 더 부드럽게 가지 않을까라는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어린이집 전용 대상입니다. 권리 존중,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요. 보육교사, 영아 행동지도 상호작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재무에게 그런 교육을 함께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상별 특강입니다. 경기도 북부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자연으로 본 보육 리더십 강화 교육, 재무에게 노무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 혹은 연장반 교육 이렇게 대상별로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개가 넘어갔네요. 기본 사업으로 상호 존중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작년에 2023년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었어요. 권리 존중 프로젝트로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권리 하면은 사실 권리는 모두 다 권리와 의무가 균형이 잡혀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네이밍을 바꿨습니다. 상호 존중. 부모들은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는 아이와 부모를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면 어린이집이 현장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목표하에 상호 존중 프로젝트를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 내 대상입니다. 30개소예요. 30개소, 작년에 20개소였는데 30개소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 프로젝트는요, 대상을 3월에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이 있고요. 참여 대상 모집을 공고해서 선정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선정된 어린이집 대상으로 권역별 MBTI도 해보고 집단 검사, 개별 해석, 보육교직원 교육, 부모 교육, 숲 치유 워크숍 등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 보육 프로젝트라는 저희가 워크숍을 마련했어요. 하는 방법까지 QR코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이 워크북이 제공되면 그걸로 보육교직원들이 이 권리가 무엇인가,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연수한 다음에 저희 센터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북부 내 어린이집 동호전, 상호 존중에 대한 슬로건 및 포스터를 만들어서 2025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보육교직원 상담입니다. 보육교직원 상담은 북부 대상입니다. 경기도 센터에서도 보육교직원 상담이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요. 신청하고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진행이 됩니다. 티움이에요. 이름 참 예쁘게 진 것 같아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했었는데요. 그 각 시도센터에 상담원을 한 명씩 배치해서 이렇게 보육교직원들이 토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티움 보육교직원 상담이고요. 북부 내 보육교직원이고 사업량은 400개 700명 정도, 대면 상담 1회
한 개별로 상담하기 때문에 이건 사업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대면과 비대면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아 이런 거를 상담사랑 상담해?"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나 모르고 불특정 소수, 불특정 한 명에게 내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만으로 내가 내 어려움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상담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관련 내용이나 영어 부족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만 힘든 게 아니라 늘 그렇죠. 패키지죠. 부모들도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될지 모르겠고 또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떤 데 가면 좋을까요?' 막 이런 상담도 할 수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심리 성격 검사까지 진행해서 그 검사 결과를 공유해서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백지장도 맞들만 낫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점은 백지장을 맞들려고 손을 내미지 않는답니다. 이 손을 안 내미는 거는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누구한테라도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손을 내민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힘듦이 있으면 손을 내미는 것부터 시작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개발한 겁니다. 감정 소진 예방 프로그램으로 저기 이거는 10회 2초명이에요. 자료를 개발했어요. 당신을 토닥여 드립니다. 어머니 프로그램은 쓰담쓰담이고요. 보육교직원 프로그램은 토닥토닥입니다. 참 예쁜 이름 같아요. 그래서 당신을 토닥여 드립니다라는 책자로요. 원래 자체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영상 그 책 자체에 영상을 이렇게 연동할 수 있는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 QR 코드를 보시면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는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랑 상관없이 어린이집 자체로 진행하고요. 뭐 볼펜 정도 아주 간단한 뭐 위클리 프로그램 뭐 그런 거 이렇게 수첩같이 생긴 거 있죠? 그런 거를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감사해서. 그래서 워크지를 제공하면은 고거를 한 다음에 저희에게 결과 보고로만 해 주시면 사진 붙여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공모전은요. 경기도 내 전체 어린이집 대상이 있고요. 북부 대상이 있습니다. 나트륨 저감 프로그램은 전체 대상이고요. 우수보육 프로그램도 경기도 전체예요. 상호존중보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존중 시범 거기 사업에 들어오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상호 존중 보육 프로그램을 아니면 생각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경기도 북부 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할 거고요.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이거는 경기도 전체 대상입니다. 누리인식 개선 영상도 경기도민 대상이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뒤에 상세하게 공모전 안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하고요. 접수 받아서 현장 심사 및 결과 사례집 경과보고 및 시상식으로 진행합니다. 작년에 했던 거예요. 2023년도에. 그래서 공모전 시상식은 3가지 컨셉으로 했어요. 경기도 전체가 모여서 경기도 보육국장님께서 시상을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우리 센터에서 모여서 시상식 했고요. 또 센터장상은 별도로 만나서 시상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미설치 시군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두천 센터가 개소 전까지 교육과 경기도 보육 컨설팅, 대체교사 사업을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모르는 부모님과 보육교직원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온라인, 오프라인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영상 경기도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홍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린이집에서 이런 데가 있어요. 어머니 힘드시면 센터 가서 이렇게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와 발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연구는 모두 다 정보마당에 자료식을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센터 발간 자료 우수보육 프로그램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보시기도 하고요. 근데 가끔 가다는 다운받아서 보는 것보다 실제 책이 있으면 훨씬 더 좋기도 해요. 그래서 책을 저희가 어
택배비, 수취인 부담 뭐 이렇게 해서라도 보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기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센터 정보마당 자료실 센터 발간 자료 슬러시 우수보육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이만큼 자료 개발했네요. 이 경기도와 보육바로 알기는 2024년도에도 나올 겁니다. 발간됩니다. 3년째예요. 컨셉이 뭐였냐면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가 나와요. 이렇게 두껍게. 그거 너무 두껍다 그래서 본책과 부록을 나눴네요. 이거를 기반으로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도 나옵니다. 근데 그 보육사업 안내가 너무 두꺼워 가지고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경기도와 보육바로 알기는 그중에서 어린이집에서 요거는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나마 발췌해서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까지 합해서 저희가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발간한 걸로 안 끝나고요. 참 재밌는 게 눈으로 보는 거를 인식하는 것과 귀로 보는 거랑 귀로 듣는 걸 인식하는 게 같이 되면은 오래오래 기억이 남는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보육 바로 알기가 책자가 나오면 제가 이 책자의 내용을 이렇게 교육으로 한 번 더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 요청하시면 경기도와 보육 발효하기라는 책자를 실물 자료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토닥토닥 스토리북. 네, 이거 2가 개발됐어요. 1으로 해서 한 3년 했더니 어린이집에서 모두 해봤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기 2로 개발했습니다. 존중의 만남 마음의 연결. 이게 바로 상호 존중 프로그램 자료집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워크숍으로 할 수 있도록. 근데 작년에는 파일로 드렸더니요. 올해는 출력해서 주세요. 그래서 드릴 거고요.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인성동화 함께 놀아요는 워크북입니다. 저희 지식 사이트 혹시 알고 계세요? 지식 사이트에다 인성동화를 저희가 한 30몇 편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탑재된 인성 동화를 이용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동화를 듣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개발을 한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이 자료가 없어도요. 저희 센터 자료실에 있는 여기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식 사이트에서 인성교 동화를 보여준 다음에 이걸 워크북을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요. 가정 연계로 해서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 숲을 살려요는 이것도 역시 자료실에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저희가 숲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 진행한 숲놀이 프로그램의 예시와 숲에 갔을 때 아이들이랑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워크시트를 개발해서 넣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기 별도로 출력해서 개별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사용해 주시면 저희는 아주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경기도 영유아 인성 전어를 했는데 그냥 이건 다운받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인성이란 무엇인가를 저널로 썼습니다. 그리고 인성보육 우수보육 프로그램과 인성보육 우수보육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 사례집. 그거를 사례집으로 만들었어요. 나트륨은 그동안 우리가 나트륨 저감으로 공모전도 많이 했거든요. 한동안 안 했습니다. 근데 저기 경기도 식품위생과 그쪽에서 나트륨 저감을 할 수 있는 걸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도지사상 경기도 전체 대상입니다. 올해도 진행해요. 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했던 그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졌던 거에서 살금살금 내려왔더라고요. 우리가 인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있나 봅니다. 그래서 나트륨 저감, 어떤 프로그램 하는 게 애들한테 나트륨을 저감시킬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를 함께 배우는 건 놀이학습 공동체의 사례집으로 나왔고요. 영어 행동 유형별 지도 사례가 나왔습니다.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보육교사를 위한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집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근데 나온 지 너무 오래됐죠. 그리고 두꺼워서 그게 배부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연구 사례집이기 때문에 배부도 별도로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영아만 4개 영역에 5가지 활동,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추려서 5가지 활동에다 조금 추가 첨언을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행동유형별 지도사라인데 저희 컨셉은 그래요. 이렇게 책이 나오잖아요. 그냥 책만 보급하는 것보다 이 책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고 특히 영화 행동유형별 지도사례 같은 경우는 연유와 문제행동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행동 지도법에 대한 얘기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책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세팅했습니다. 언제 할 거냐면요.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 날 하는 이유는 학기말이라서 새 학기 준비하느냐고 바쁘실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행동 지도는 선생님 만났을 때부터 해야 돼요. 집에서는 됐는데 이한테는 안 되네. 그래야지 아이들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바쁜 시간이지만 쪼개서 들으시면 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8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줌으로 합니다. 그리고 줌으로 한 다음에 이 행동유형별 지도사의 요 책자를 물론 이 책자가 저희 센터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긴 하지만 이 실물 책자가 필요하시다 하면은 거기다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린이집으로 착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얘기가 저희 사업 보고서와 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와 계획서에는 가정양육 지원 사업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까? 센터랑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시려면 이 보고서와 계획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비교사들이 여기 어린이집에 나오기 전에부터 교직 인성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예비교사들한테 만드는 교직 인성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길게 설명드릴 이유는 물론 저희 센터가 만든 거를 써주시면 감사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현장을 기반으로 만든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색 사업입니다. 인성지원 사업이에요. 인성지원 사업은 인성교육이 있고 힐링 프로그램 하고요. 인성교육 시범, 우수, 부모 인성교육, 찾아가는 영유아 인성교육. 이 도내 어린이집인데 이 찾아가는 영유아 인성교육은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고요. 경기도 부모 인성교육은 경기도에 있는 시군센터 10곳이랑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23년도에는 24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성교육 교재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뷰박스 성교육 도서. 성교육 도서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많이 관심이 없으면 저희 센터에서 대여해 가셔서요.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다시 반납하시면 됩니다. 안전교구, 어린이집 안전경제에서 안전교구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패키지로 해서 대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놀이학습 공동체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린이집이 속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 놀이학습 공동체를 많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학습 공동체 안에는 경기도 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센터와 함께하는 놀이학습 공동체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은 체감으로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놀이학습 공동체 참 좋아요. 전체적으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이 공동체 선생님들이 서로 경험도 나누고 전체 교육보다는 조금 더 개별적이 되지요. 개별 지원도 하는 센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이렇게 세 박자를 짝짝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AI 대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별도로 또 설명회를 할 거예요. 경기도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파민이라고 본 적 있으세요? 어린이집에다 한 달 동안 대여합니다. 물론 저는 이게 로봇을 해서 대단할 줄 알았어요. 하라고 그러는 건 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봤는데 조금 실망했어요. 보면 볼수록 실망이 없어지더라고요. 얘가 막 윙크도 하고 눈에 하트도 나타나고. 네. 이 AI 알파미니가 가지고 있는 로봇으로서의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영유아 시기에 로봇 기능은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애기들이 살아가는 동안 엄청난 로봇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영유아 시기부터 이 로봇이라는 거를 기계가 아닌 소중히 다뤄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이 알파미니의 특징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한참 켜놓으면 아이고 다리야 하고 다리 두들기면서 앉아요. 잠깐 앉아 있겠대요. 다리 아파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 영유아식이에요. 이 로봇이라는 거를 내 친구 로봇 정도? 아, 쟤도 소중히 다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목을 꺾으면 안 돼요. 팔 꺾지 마요. 잡아당기지 마요. 아파요.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지식과 기능보다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대여를 하고요. 이 기능과 저기 대여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아리에서요.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인형극도 만들고 동화도 만들고 되게 잘해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만들고 끝나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대학 동아리에서 만든 거를 어린이집에 가서 대면으로 재능 기부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어린이집과 학계를 연결하는 일을 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저희가 저기 하반기 되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이 학생들이 일정 조정해서 어린이집으로 가서 인형극도 해드리고 뭐 마술 공연도 하는 팀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풋풋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앞으로 보육교사가 됐을 때 조금 더 어린이집과 아이들을 친숙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어린이집은 아, 대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게 바로 대학 동아리와 어린이집에 온 게 가장 커다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성교육에 대한 게 이슈가 된 게 몇 년 되긴 했지만 소소하게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자료든 일단은 영상을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영상 보급이 어려우면 어쨌건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교육,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이사랑 놀이터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 공간입니다. 물론 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맞으면 오세요. 그래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양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늘품숲입니다. 아이사랑 놀이터는 와서 자유스럽게 놀 수 있고요. 어머니들이 오시면 자녀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 늘품숲이라는 곳은 실버 인력 강사가 있어요. 할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거 있는 자유스럽게 놀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스를 체험하면서 기본적으로 인성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뭐 배려? 그런 게 결국은 도달해야 되는 목표는 덕목으로 해놨지만 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에 대한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일상생활인 것 같습니다.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체험을 부스별로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 환경지킴이, 애니메이션, 층간소음, 공공장소, 뭐 이렇게 전체 전경. 그래서 근데 물론 지역적 한계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요. 45인승 버스에다 이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 경기도 남부 쪽도 4곳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북부 쪽에 10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이 빠집니다. 의정부, 고양. 이 2개 시군, 의정부는 너무 가까워서 늘품숲으로 오면 되기 때문에 빠지고요. 고양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거기 워낙 고양 특례시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양을 빼고요. 나머지 8개 시군과 남부에서는 광주, 김포, 양평, 하남 에 있는 어린이집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다가 이 AR버스를 보내주시기 바래요 라고 신청하시잖아요. 그러면 버스 내부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탑재해서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냥 신청한다고 다 되진 않아요. 원장님들 뵈면 광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신청하시는데도 굉장히 빨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건이 조금 있어요. 얘가 45인승 버스이기 때문에요. 이 어린이집 앞까지 들어가는데 45인승 버스가 회전하는 공간이 안 나오면 못 갑니다. 두 번째, 거기에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고 AR 프로그램이 돌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그 전기를 버스까지 공급을 해주실 수 있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애기들 너무 조그만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경우는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 연합해서 저기 조금 넓은 장소에다 해 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체험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광주, 김포, 양평, 하남, 경기도 8지역 이렇게는 신청을 하시면 저도 모니터링으로 한번 나갔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일단은 버스를 타는 게 너무 신기한가 봐요. 그 커다란 데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내고 음 참 재밌어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색다른 체험으로 네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건 버스가 한 대예요. 그래서 광클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약버스가 요렇게 생겼어요. 외부 활동도 있습니다. 외부 활동에 그 그거 있죠. 분리수거. 분리수거 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담당자를 알면 사업이 쉬워져요, 전화하기가. 저도 센터에 전화하면 그냥 아무 데나 눌러요, 저는. 누구든 만나면 "누구 바꿔 주세요." 하려고. 근데 전달보다 그 담당자를 알아서 이렇게 만약에 "인성이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인성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담당 내용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 공모전입니다. 권리신장이요. 권리신장 시범 어린이집이랑 상관없습니다. 모든 어린이집 어 작년 결과가 먼저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권리신장 영상이랑 놀이인식 개선 수기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도지사상은요. 어린이집 20개소와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이 20개입니다. 꽤 많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수센터 5개, 우수 보육 프로그램 10개, 나트륨 저감 프로그램 4개. 나트륨 저감 프로그램은 4개소인데요. 이거는 경기도 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다 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시상식은 저희 센터 앞에 있는 상공회의소 회의장에서 했거든요. 네, 나름 따뜻하고 즐거웠었어요. 그리고 우수 동아리도 상을 줬고요. 공통부모 교육 제일 열심히 참여하신 부모님들, 동두천 대상 부모님이죠. 상을 드렸더니 와, 좋아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도움됐는데 이렇게 멋진 상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컨셉이었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린이집에서 부모 교육을 여러 번 하신다면 가장 많이 참석한 부모님들한테 하반기에 연말에 상 드리시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2024년도 이제 공모전이에요. 여러분 응모하실 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전 개요입니다.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우수보육 프로그램, 근데 우수보육 프로그램은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일상생활을 놀이로로 2년 동안 공모전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2년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엔 다양한 문화 존중하기. 멋지죠? 다문화입니다. 근데 이제 다문화 하는 것보다 다양한 문화를 서로서로 어떻게 존중할까? 네. 나트륨 저감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상호 존중 프로그램은 슬로건이에요. 2025년도에 슬로건과 여러분이 만들어 준 포스터를요. 저기 놀이지도서 사업에도 쓰고 배부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이인식 개선을 영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 영상을 뭐 여기저기 어 그거 있죠. SNS 같은 데도 올려 가지고 저기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혼격이에요.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은요. 경기도 도지사상 북부센터장상이 있고요. 20개와 20개 모두 40개입니다. 전 경기도 대상이고요. 우수보육 프로그램은 경기도지사, 경기도 북부 이렇게 10개, 10개고요. 나트륨 저감은 4개, 6개입니다. 장려상으로 6개, 경기 북부센터장상입니다. 상호 존중 보육은 북부센터만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상호 존중 보육과 놀이인식 개선 영상은 북부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10개고 10개고 합해서 20개네요. 그래서 전체 공모 분야를 보면 hon격별로 도지사상 34개, 센터장상 56개, 총 90개의 공모전에 시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각각 그 공모전별로 추진 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이 공모전별로 신청서, 서약서 예를 들어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요약서 이게 지금 인성 쪽이에요. 인성 쪽과 우수은 이런 공모전 서류 뭐 페이지도 한정을 짓고요. 크기와 뭐 문서 규격 그런 것도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맵부를 어떻게 내야 되는 건 여러분이 응모하시는 그 공모전에 따라 조금 더 다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에 대한 형식이었고요. 유의사항입니다. 네, 이거는 모든 공모전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파일을 내시잖아요. 그럼 그거 저작권은 센터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및 소유권은 센터로 귀속이 되는데 초상권 같은 경우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영상을 했는데 음악을 썼다는 건 저작권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작권을 조금 더 알아보셔서 초상권. 아이들이 거기 많이 나와요. 근데 부모가 그 공모전 응모하는데 우리 아이 초상권을 쓰는데 동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초상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은 아이 사진을 넣을 거면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하셔야 되는 등 그런 내용에 대한 거가 이렇게 네. 제출물은 반환하지 않고 뭐 그런 내용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유의사항은 거의 모든 공모전이 비슷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참여증이 있어요. 저기 예를 들어 인성 우수보육 프로그램 우수 인성 시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서 공모를 해요. 어린이집도 타지만 열심히 한 선생님들도 참여하셨잖아요. 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사 대상으로도 배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공모전에 응모하고 싶으실 때 전에 지난해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를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센터 발간 자료로 들어가서 우수보육 프로그램에 탑재된 이 자료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야별 공모전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인성교육은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냐면 경기도에요.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이라는 걸 만들어 시범 어린이집을요. 우수가 아니죠. 시범 어린이집을 해요. 근데 이게 인성교육을 하는데 아이들 인성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직원 인성도 중요합니다. 진짜 오픈하면 오전 중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서를 내시잖아요. 그럼 인성교육 시범 어린이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범 어린이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요 주제로 교사 대상이든 영유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인성교육을 운영을 해보다가 이거 너무 좋아. 경기도 전체에다 알리고 싶어. 하면은 그거를 잘 추려가지고 경기도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으로 응모를 하시는 거예요. 모집은요. 모집 안내해야 되는 거 2월 16일 금요일 날 10시부터 2월 20일 이때 접수를 할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2023년도에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미리 써놓으세요. 미리 해갖고 올리시잖아요. 그럼 선착순으로 보육교직원, 영유아 따로따로 해서 선착순으로 60개를 자를 겁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프로그램 계획서, 근데 그 서류가 누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워낙 많은 어린이집이 응모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신청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범 어린이집 중에서 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을 가려면 인성보육 시범 어린이집을 진행을 하시면서 공모전을 들어가실래잖아요. 그럼 필수 교육이 있어요. 첫 번째, 공모전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기도 전체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사 하는 그 공모전도 심의를 하거든요. 정말 프로그램이 보통 좋아진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정말 자부심이 막 생길 정도로 어린이집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서류 작성할 때 예시가 좀 있으면 쉽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모전의 서류는 포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작성 방법 교육을 1회를 참석하셔야지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1회를 참여하셔야지 그 시범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 어린이집으로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심사 기준입니다. 이거는 제가 공모전 서류 작성 방법할 때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은요, 안내 드렸고요. 심사, 계속 응모해요. 그럼 심사합니다. 어우, 엄청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각계 어린이집 현장, 교육계 전문가 이렇게 해서 저기 심사를 한 다음에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응모하셔서 당선된 분 사례를 여기 사례집으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 우수보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우수보육 프로그램이 뭐라고요? 네, 다양한 문화 존중하기입니다.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업 설명이에요. 2월에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발굴을 하고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공모전을 실시할 거예요. 근데 아까 인성 우수 어린이집은 필수 교육이 2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요, 필수는 아닙니다. 권장입니다. 공모전 서류 작성법 아마 같은 날 하지 않을까요? 내용은 같으니까 권장해서 이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존중해야 될까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팁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2번 준비할 겁니다. 이 교육 2번을 받으시잖아요. 권장. 들으시면 그래도 이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존중해야 될까 하는 방향성이 조금 설정되지 않을까요? 4월 내지 6월에 저기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눈여겨보시다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진행 과정은 뭐 같아요. 인성과 똑같이. 그래서 사례집 나올 거고요. 나트륨 저감 프로그램은 경기도 전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프로그램으로 응모합니다. 계획, 우리 이런 프로그램 할 거예요. 계획, 이런 자료를 아이들과 선생님이 저기 개발했습니다. 아이들 대상, 교사 대상으로 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대상까지 이렇게 해서 가정이랑 연계를 이렇게 했더니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이런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를 잘 꾸리셔가지고요. 여기다 응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서, 교육자료, 이야기 나누기 자료, 미술 조작, 잘통 좋아요. 그래서 그 공모전 응모하기 거기에 작년 거에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정통신문, 가정연계활동자료. 여러분이 만약에 24년도에 이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 기준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모전 안내가 나간 다음에 작년에 유일하게 공모전 심사를 대면으로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대면으로 심사했고요. 최종 결과 발표했고요. 사례집으로 우리 어린이집 아니요. 그래도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한테 소금을 적게 먹여서 저기 건강한 아이로 키우겠어요. 어린이집만 알면 뭐예요? 부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해야 돼요. 그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사례, 가정통신, 뭐 프로그램 필요하시면 여기서 저기 보시고 참고해서 다시 리셋, 다시 만들어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상호존중 보육 슬로건 앤 포스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내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디어가 좋으세요. 저희가 아무리 고민해도 나오지 않는 슬로건과 표, 문구 그런 거를 좀 독특하게 가끔 가다는 어머 이 어린이집에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 선생님은 뭐 CF 만드는 데 가도 한몫하실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슬로건이나 포스터는 애들 그림으로 막 넣어도 돼요. 네. 뭐 레지오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애들 그림으로 예쁘게 포스터 딱 꽂힐 수 있는 거. 우리 이렇게 존중하고 삽시다 하는 게 꽂힐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네, 글자 수는 20글자 내외랍니다. 길면은 너무 중언부언하게 되니까 손그림 일러스트 맘대로 해서 제 맘대로 하셔가지고요. 포스터 만들어 주세요. 어우 잘 만드세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상해요. 작년에요. 권리신장 공모전, 영상 공모전 했거든요. 거기서 상 받은 어린이집이에요. 네. 저는 근데 이 나의 하루를 보잖아요. 그럼 볼 때마다 코칭, 가슴 짠. 여러분, 이 영상 같은 경우, 요거는 저기 개인적으로는
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랑 같이 보셔도 좋죠. 요거는 부모들한테 제공해서 한 번 정도 공감해 주세요. 왜 저기 어디다가 QR 코드를 현관 같은 데다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요. 보육교직원 그게 있더라고요. 어 저기 "이렇게 존중해 주세요." 하고 포스터 하나 만들어서 보냈더라고요. 거기다가 요 QR 코드를 복사하셔 가지고 출력하셔 가지고 딱 붙여서 하면은 찍으면 보거든요. '저게 뭐지?' 그래서 부모들도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설명드렸네요. 네. 그래서 노리인식께서는 경기 도민대사 "원장님, 선생님, 여러분들도 경기 도민입니다." 여기에 응모하셔도 돼요. 우리가 봐요. 주제 자체가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요? 지역사회 중심의 놀이문화학산이에요. 지역사회 연계활동도 평가에서 많이 해 보셨는데 이렇게 연결했더니 좋더라. 그래서 지역사회와 같이 놀이문화를 어떻게 확산하면 좋을까 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 주세요. 네. 그래서 길이는 3분 미만이고요. 요렇게 해상도 같은 건 이거 맞춰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 미만의 영상을 찍어 주시잖아요. 그거 인제는 뭐 글로 된 거보다 이렇게 임팩트 있는 슬로건, 포스터, 경기도민이신 여러분 한번 응모 부탁드립니다. 멋진 예 영상 만들어서요. 놀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요. 네. 많이 응모해 주세요. 공모전 담당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담당자를 아시잖아요. 그럼 전화 통화하기가 쉬우세요. 그럼 요걸로 걸으시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서 여러분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할 일이 있으면 070으로 갈 겁니다.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재작년인가요? 너무도 괜찮았어요. 점수도 좋았고요. 그래서 '어우 축하해야지.' 했는데 같은 항목이에요. 인성 쪽에서 도지사상을 받은 지가 3 년이 안 된 어린이집이에요. 그럼 못 받으세요. 그런 어린이집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상세히 이거를 공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3년 이내에 동일 공모전 도지사상이에요. 도지사상 수상 어린이집은 도지사상 수준에서 제외됩니다. 2021, 22, 23 이 3년 동안 수상 이력을 확인하신 후 응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여기관 내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있거나 아동학대 1년 이내 전력이 있을 경우는 무효 처리되고요. 수상 프로그램이 타 공모전에서 수상 이력이 있는 작품, 뭐 딴 데 냈는데 안 탔으면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수상을 했어요. 또 그 수상한 거를 그대로 아주 표절을 했어요. 그러면 본 공모전 수상은 취소됩니다. 못 걸릴 것 같으시죠? 왜냐하면 공모전 응모하는 심의하는 선생님들이 다양한 공모전을 심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잘 나왔는데 어떤 분이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쪽 쫙 다시 한번 보고 수상해서 제외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이게 유튜브가 아니면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워낙 2월 바쁘잖아요. 전 어린이집 원장할 때 2월이 제일 싫었습니다. 보내는 애들, 맞이하는 애들. 아우 날씨도 왜 이렇게 좋아요. 뭐 자료실 정리도 해야 되고 서류도 정리해야 되고 너무 바쁘고 심란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날을 정해서 "모이세요." 하는 것도 결례일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냥 비대면으로 강의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이렇게 민망하게 영상을 찍었네요. 네. 보시고요. 2024년도에도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정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